학업이 학교와 그 다음에 또 공부만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청소년을 편협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유니온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휘라고 합니다. 청소년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분들의 다양한 노동 환경과 어려움들을 알리는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청소년분들이 올바르게 노동권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활동,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년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셨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노동 상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가방 중에 저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은 아무래도 이 게임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활동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게임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이동할 때라도 게임을 조금 즐겨보고자 이렇게 항상 게임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가로서 저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물건은 첫 번째는 명함하고 두 번째는 저희 활동 보고서인데요. 그 안내 책자인데 사실 청소년분들의 경우에는 가끔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이지만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활동들인지 좀 소개하고 있는 책자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소개하는 두 가지 물품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애 첫 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당시에는 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12시까지 일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10시까지 일을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저에게 12시까지 일을 시켜놓고도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유니온을 알게 되었고 임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은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이름만 들어보셨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분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작성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꼭 작성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당대우가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노동권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다라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고용주가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이 노동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기려고 무마를 시키거나 혹은 여기서 신고한 내용을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은 다른 곳에서 평생 일을 못할 줄 알아 같은 협박을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처음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쉽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좀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잠깐 반짝할 뿐 여전히 소외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노동보다는 학습이 우선되어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고 설령 노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똑같은 노동이 아닌 단순히 학습의 기회로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에 대한 예시로 청소년을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들을 저희는 상담하면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고 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냐 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의 노동은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법상의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특수성들을 모두 포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에서 권장하고 있는 노무사를 섭외해서 임금을 받아내거나 하는 조정 절차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30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아서 노무사들에게 거절되는 경우들도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청소년들의 노동을 알리기 위한 실태조사라던가 상담을 진행하고 운영되는 모든 기관들이 이런 청소년 노동이권 조례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노동이권 조례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하나의 학습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투표권의 하향이라던가 혹은 공론장 혹은 공청회 같은 곳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들이 같이 완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주권과 경제권을 사실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동기 자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을 했지만 점점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노동을 하지 않기보다는 그런 제도들을 악용해서 혹은 회피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동의서를 보냈다라고 그냥 문자 기록만 남겨놓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던가 그 외에도 부모 동의서 없이 그냥 일을 하고 고용주가 모른 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책임을 다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탈가정 청소년이나 혹은 법정 대리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아닌 그 외에 대안책들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체의 48% 정도 되는 비율이 아르바이트 혹은 노동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청소년의 노동자는 최근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2020년에는 48%에서 40%로 감소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40%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청소년 노동자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대책이나 정책들 혹은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고용을 하는 것이 왜 손해인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어른분들이나 고용주분들 혹은 언론을 통해서 조금 무책임한 청소년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가끔씩 들은 적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체불 혹은 갑질과 같은 부담 대우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정도를 심하다고 느낄수록 이들을 빠르게 그만두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빠르게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은 자신의 업장이나 청소년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노동은 잠깐 사건에만 반짝할 뿐 일시적이다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나 아니면 사업장 점검 혹은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의 완화라던가 혹은 공론장, 토론장의 주기적인 운영과 같은 제도들이 동시에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너무 학습에만 몰두하는 편협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혹은 너무 일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노동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배우기 위한 교육의 기회와 배움의 자세들이 모두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는 되게 소외하고 무관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나 질문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노동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새삼 좀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과 이런 인터뷰자들이 조금 많이 만들어져서 청소년의 노동이 조금 더 관심받고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